자, 정윤회 씨와 박지만 회장 두 사람이 지금 청와대 비선 라인으로 권력 암투를 벌이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아직 밝혀진 건 없지만 박지만 회장이 정윤회 씨를 경계한다는 건 이건 공공연한 사실인 것 같습니다. 박지만 회장 이유 없이 그러진 않았을 텐데 도대체 왜 그러고 있는 건지 궁금한데요. 저희가 영상으로 먼저 그 배경을 준비해봤습니다. 최태민 목사가 제가 어려운 시절에 도왔다는 거는 고맙게 생각을 하고요. 정윤회 씨가 돕겠다, 순수하게 도와준 거죠. 예. 제가 당 대표직을 맡았을 때 이제 그때 그만뒀습니다. 자, 오늘은 저희가 그 구원의 뿌리를 한번 파헤쳐 볼 텐데 지금 저희가 영상으로 준비해드린 걸 보면 결국엔 박근혜 대통령과 최태민 목사와의 관계 그리고 최태민 목사의 사위인 정윤회 씨 여기서부터 지금 문제가 불거지고 있는 거죠. 박성훈 논설위원 좀 설명을 해주시죠. 네, 그렇습니다. 최태민 목사는 아시다시피 정윤회 씨는 그 최태민 목사의 사위죠. 예. 최태민 목사의 5번째 딸 최순실 씨의 남편이었고 지금은 이혼을 했습니다만 바로 이 최태민 목사는 박근혜 대통령이 퍼스트 레이디 역할을 수행하던 시절 그 새마을 봉사단의 사실 실질적인 그 실세로 알려져 있고요.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죠. 이 활동을 하면서 예. 그 최순실 씨, 딸 최순실 씨와 박 대통령의 관계도 굉장히 아마 알게 됐고 특히 박 대통령이 12.6 이후에 그 청와대를 떠나서 네. 홀로 있던 그 시절 18해 동안 아마 말벗을 했다는 뭐 이런 얘기까지 알려져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아마 정윤회 씨와도 자연스럽게 알게 됐고 정윤회 씨가 유경재단, 예. 유경재단에서 실질적인 비서실장 역할을 했다. 이런 것으로도 정치 입문하기 전부터도 이런 인연이 알려져 있는 데다가 정치를 입문하게 된 97년, 박근혜 대통령이 97년 입문해서 98년 달성 보궐선거를 치를 때 실질적으로 가장 많은 역할을 한 사람이 이 정윤회 씨입니다. 예. 이 정윤회 씨는 그래서 그 이후에 미래연합 총재로 2002년에 미래연합을 창당했을 때도 비서실장 역할을 했고 그 이후에 2004년 한나라당 공식 대표로 취임할 때까지 사실상 같은 비서진들을 총지휘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예. 자, 조수인 차장. 네. 아까 화면에서도 잠깐 봤지만 박근혜 대통령은 최태민 목사를 고마운 분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네. 그런데 왜 굳이 박근혜 대통령의 동생인 박지만 회장은 정윤회 씨와 최태민 목사에 대해서 그렇게 문제 제기를 해온 건가요? 네. 이 최태민 목사는 박근혜 대통령이 고마운 분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만 이 박근혜 대통령의 젊은 시절 멘토로 지나치게 활동을 많이 해서 예. 부설에 많이 올랐었습니다. 그리고 실제 각종 비리 의혹에 휩싸여서 중앙정보부의 내사를 받았던 인물이기 때문에 박지만 씨의 경우에는 어머니를 대신해서 자신을 돌봐주는 큰 누나가 지나치게 특정인과 가깝게 지내면서 그 사람이 휩싸인 구설로 인해서 예. 다른 어떤 논란에 휩싸일 수 있다는 이 점을 좀 우려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자, 현 정권이 출범한 초기만 해도 이 박지만 회장과 정윤회 씨의 갈등설이 그렇게 불거지진 않았는데 이 오랜 구연이 있다 보니까 결국엔 이게 폭발을 해서 수면 위로 올라온 것이다. 이렇게 지금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조인 차장. 네. 지금 결국에는 지난번에 박근혜 대통령의 얘기를 보면 일벌백계로 조치하겠다. 지위 고하를 막론하겠다. 이 얘기가 바로 박지만 회장을 겨냥한 것 아니냐 이런 해석이 나왔었는데요. 네. 어떻게 보세요? 예, 정치권에서 그런 관측이 많이 나오죠. 왜냐하면은 이번에 문제가 됐던 청와대 문건을 작성을 하고 지시한 사람이 바로 조응천 전 공직기강 비서관인데요. 이 조응천 전 비서관이 바로 박지만 씨와 굉장히 친분이 두텁다는 걸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문건이 이 외부로 유출된 거에 대해서 박근혜 대통령이 굉장히 무게를 두고 있죠. 문건의 내용보다는 문건 유출을 국기문란 행위라고 규정을 하고 월요일 날 수석 비서관 회의에서 일벌백계하겠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그 조응천 전 비서관이 그 지시해서 작성한 문건의 유출 문제에 대해서 일벌 100개 이런 표현을 썼기 때문에 예. 더 거슬러 올라가면 동생이라 할지라도 이 문제에 있어서 어떤 고리가 발견된다면 예. 가만히 있지 않겠다. 읍찹 마송의 심정으로 예. 이 부분을 다루겠다. 이런 태도를 보인 거 아니냐는 관측이 나옵니다. 자, 지금 공교롭게도 보고서가 1월에 작성이 됐죠. 바로 정윤회 씨가 비선 실세 역할을 하고 있다. 이런 보고서였는데 공직기강 비서실에서 작성한 이 보고서가 유출이 되면서 1년의 사태가 지금 벌어졌습니다. 박지만 라인이 쫙 정리가 된 건데, 자, 조수인 차장. 네. 그러면 이 내용을 보면 여기 보면 박이라고 써져 있는 이 빨간 표시가 된 분들이 다 지금 박지만 라인으로 분류가 되는 사람들인데 어떻게 정리가 된 건지 좀 설명을 해주시죠. 네, 참 공교롭게도 올 1월부터 연속적으로 박지만 씨와 가까운 사람들이 경질이 돼서 이게 혹시 박지만 라인을 정리하는 수순 아니냐 예. 이런 관측이 나오는데요. 자, 올해 초부터 그 시간순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이번 문제가 된 청와대 문건을 조응천 전 비서관이 작성하라고 지시를 했는데 이 보고서를 작성한 사람이 바로 청와대 파견가 있던 박관천 경정입니다. 보고서 작성은 1월에 이루어졌고요. 2월에 박관천 경정이 경질이 됐습니다. 그리고 4월에 조응천 전 비서관도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자진 사퇴를 했습니다. 형식은 자진 사퇴였지만 내용적으로는 경질이었다.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고요. 예. 그리고 또 하나 빼놓을 수 없는 사람이 바로 이재수 전 기무사령관입니다. 네. 10월인데요. 네, 이재수 전 기무사령관은 박지만 씨와 고등학교 동문이면서 또 육사 동기입니다. 그런데 납득할 수 없이 정말 군 수뇌부도 깜짝 놀랐죠. 한민구 국방부 장관도 경질 소식을 듣고 이게 대체 어떻게 된 일이냐 예. 이런 반응을 보일 정도였기 때문에 이재수 전 기무사령관은 바로 박지만 씨 때문에 정리가 됐다는 분석이 많았고요. 또 이재수 전 기무사령관이 인사조치를 당한 뒤에 박지만 씨가 전화를 했다. 예. 나 때문에 네가 괴로움을 당하는 것 같다. 이런 그 위로 전화를 한 사실이 바로 뉴스톱10에서 보도가 됐었습니다. 예. 그리고 그에 앞서서 5월쯤에 청와대 개편 과정에서 물러난 백기승 전 청와대 국정홍보 비서관 역시 박지만 씨와는 매우 가까운 사이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들어서는 이현수 전 국정원 기조실장이 사표를 제출했는데요. 이현수 전 국정원 기조실장은 그 조응천 전 공직기강 비서관이 2006년에 그 국가정보원에서 국정원장 정책특별보좌관을 지낼 때 가까운 사이였습니다. 예. 그래서 이현수 전 기조실장도 널리 박지만 씨와 관계가 있다. 그리고 그 이현수 전 기조실장의 사표 배경에는 조응천 전 비서관이 경질된 것과 비슷한 맥락일 거다. 예. 이런 관측이 나오는 겁니다. 자, 결국에는 박지만 라인이 하나 둘 지금 권력의 핵심에서 사라지면서 공교롭게도 이분들 중에 상당 부분은 또 정보 라인이었다. 정보를 쥐고 있었기 때문에 박지만 씨가 계속 줄곧 이런 정보 라인을 통해서 정윤회 씨의 동향을 보고받았을 가능성, 이게 정치권에서 계속 거론이 됐었는데 그 결과 박지만 라인이 이렇게 밀렸다. 이런 관측들이 힘을 얻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박지만 회장 지금 어떤 심경일지 궁금해서 저희 채널A 기자가 오늘 집 앞으로 찾아갔는데요. 만날 수 있었을까요? 영상을 보면서 이야기를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자, 지금 박지만 회장의 집 앞을 저희 오전에 채널A 기자가 찾아가서 지금 뒤따르고 있는데, 자, 지금 안으로 들어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바로 박지만 회장의 모습인데 카메라가 쫓아가고 있지만 서둘러 발걸음을 옮기는 바람에 인터뷰는 성사가 되질 못했습니다. 자, 박성원 노설위원. 네. 지금 박지만 회장의 심경이 어떨까요? 박지만 회장은 아마도 무엇보다도 본인이 그 대통령의 동생으로서 혹시 무슨 다시 어떤 비리 의혹에 휩싸일까를 염려하는 이러한 청와대의 그 신인적 관리 차원을 벗어나서 예. 그것을 넘어서서 바로 정윤회라고 하는 배우의 그 실세를 주축으로 하는 이른바 그 3인방, 예. 문고리 권력 3인방을 손발로 해서 본인에게 본인을 제어하는 이 배경에 정상적인 그 청와대의 그 관리를 넘어선 바로 이런 그 실세들의 농단이 있다. 지금 이런 의구심을 상당히 갖고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한 하나의 단적인 예가 예. 바로 올 3월에 시사저널이 보도했던 박지만 씨를 미행한 사람들이 있었고 네. 그 배우가
정윤회였다. 바로 이런 문제가 시사저널에 보도가 됐었는데 이거 하나만 보더라도 박지만 씨가 그래서 그 사람을 잡아서 자수설 받아놨다. 그랬죠. 이런 보도가 예. 있었죠. 이것만 해도 얼마나 정윤회라고 하는 존재 또 그 사람들을 에워싸고 있는 비서관들이 국정을 과도하게 농단하고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을까를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네. 자, 지금 시청자 카톡 질문이 하나 들어왔습니다. 저희가 실시간으로 바로 시청자 카톡 질문을 소개해드리고 있는데 어제 저희가 카톡을 처음 질문 받았는데 조수진 차장 왜 안 나오냐고 하시는 분들이 몇 분 계셨는데 오늘 나왔는데 바로 조수진 차장에게 질문이 왔습니다. 자,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최근 문고리 실세 3인방 논란과 관련해서 친이 진영, 친박이 아니라 친이 진영에서 사자방 특검 여론을 잠재우기 위해서 맞불을 놓은 것이다. 이런 의견들이 나오고 있는데 가능성을 어떻게 보고 계신지 묻는 질문이었습니다. 자, 조수진 차장, 답이 준비가 됐을까요? 네. 이게 시청자 질문이 굉장히 날카롭습니다. 정말 공부 제대로 안 했다가는 굉장히 궁지에 몰릴 것 같은데요. 예. 우선 지금 사자방 하는데요. 이게 새정치민주연합에서 지금 대대적으로 공세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4대강, 자원외교, 방산비리 이 세 가지를 묶어서 국정조사, 특검을 하자는 게 야당의 논리인데요. 이 사자방이 공교롭게도 현재 여권이 아니라 바로 전직 정부였던 이명박 정권과 밀접하게 영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문고리 실세 3인방 의혹은 바로 이 친박 진영의 권력 암투를 대변해주고 있는 거죠. 예, 그렇죠. 그래서 친이계 쪽에서는 바로 이 친박 진영을 와해시키는 이런 수순을 위해서 이런 문건을 혹시 친이 진영에서 흘렸을 가능성에 좀 주목을 하고 있는데요. 정치권에서는 어디까지나 상상력이 풍부해야 되니까 이것도 물론 가능성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친이 진영 같은 경우에는 이 친박과 친이의 당내 균형추를 둘러싼 싸움을 둘러싸고는 이 친박 진영에서 우월한 지위에 분명히 서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전체 여권으로 봤을 때 이 문고리 실세 3인방에 대해서 정확히 짚고 넘어가지 않을 경우에는 여권 전체가 수렁텅이로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다음 총선 대선도 기약하기 대단히 어려울 겁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친이 진영에서 이 문건을 과연 누설했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가능성을 열어놔야 되는데 중요한 것은 친이 진영에서는 좀 더 적극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발본색원하고 끝까지 파헤치자로 갈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는 겁니다. 예. 자, 오늘 벌써 그런 공세 목소리들이 흘러나오고 있는 걸 보면 이렇게 뒤에서 흘렸을 가능성보다는 어쨌든 친이 진영에서는 어떤 반전의 계기를 만들 수 있는 어떤 좋은 호재다. 이렇게 친이 진영 볼 수 있다. 이런 해석까지 가능하겠습니다. 자, 조수진 차장. 네. 오늘 야당에서 새로운 의혹, 정윤회 씨와 관련된 또 새로운 의혹을 제기를 했는데 그 영상을 저희가 먼저 보시고 조수진 차장의 설명까지 들어보겠습니다. 지난해 4월 상주경찰서에서 승마협회 소속 심판들과 임원진을 2차례에 걸쳐 대대적으로 조사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당시 수사관들이 첩보에 의한 정보조사라는 표현을 쓰면서 지시가 권력 실세로부터 내려와서 수사를 하게 되었다고 하는데 도대체 그 권력 실세라는 분이 누군지 혹시 짐작이 가십니까? 자, 지금 안민석 의원이 질의를 했는데 짧게 요약해 주시죠. 어떤 내용인지. 네. 이 사건을 좀 설명을 드리려면요. 시간표를 지난해 4월로 좀 돌려야 됩니다. 예. 경북 상주에서 한국 마사회컵 전국 승마대회가 열렸었는데요. 이때 경합했던 사람이 2명 있었습니다. 하나는 김모 선수였고요. 하나는 정모 선수였습니다. 그런데 이 정모 선수가 바로 정윤회 씨의 딸인데 아, 그렇군요. 그 대회에서는 졌습니다. 예. 네. 그런데 이거를 두고 심판들이 판정을 잘못했다. 이런 시비가 붙었고요. 이례적으로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이런 사건은 통상적으로 전국 승마대회이기 때문에 한국 마사회가 이 부분에 대해서 내사를 하면 되는데 경찰이 아주 강도 높게 수사에 나섰다는 것 자체가 논란이 굉장히 빚어졌죠. 예. 네. 그리고 그 다음 달에는 청와대가 문체부에 승마협회 조사를 지시했다. 네, 이런 보고서가 나왔고요. 예. 그리고 실제로 문체부가 조사에 착수를 했고 그리고 청와대에 조사보고서가 제출이 됐습니다. 예. 네. 자, 지금 새로운 의혹까지 야당에서 제기가 된 상황이라 정윤회 씨와 관련 논란 계속될 텐데 아까 저희가 정윤회 씨와 그리고 박지만 회장의 오랜 구연, 그 뿌리 그리고 그 속마음까지 한번 파헤쳐 보겠다고 말씀드렸는데 이번 코너는 그 속마음을 분석해 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자, 여기 사자와 호랑이, 바로 정윤회 씨와 박지만 씨 두 사람의 속마음인데요. 지금부터 하나씩 풀어보겠습니다. 두 사람은 지금 서로에서 이해할 수 없는 그런 감정을 갖고 있을 텐데요. 첫 번째 속마음 보겠습니다. 자, 먼저 박지만 회장의 속마음인데요. 누나 망치는 당신, 제발 좀 떨어져 줘. 이런 얘기인데, 자, 박성훈 논설위원. 네. 지금 박지만 회장 입장에서는 정윤회 씨가 비선 실세라는 아주 확증이 있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런 내심의 심정을 아주 굳히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예. 실제로 조응천 비서관 또 그 밑에 박관천 경정이 작성한 이 정윤회 씨가 국정에 개입하고 있다는 이 문서 자체도 바로 이러한 배경하에서 나왔다. 예. 이런 추정이 이루어지고 있고 확인된 건 아닙니다만 그러한 것이 사실이 설사 아니다 할지라도 최근에 박지만 씨의 측근들이 언론에 통해서 얘기하고 있는 정윤회 씨에 대한 인식을 보면 바로 국정을 농단하는 수준에까지 예. 이르렀다라는 굉장히 아주 강한 확신을 갖고 있는 거죠. 예. 자, 그 다음 속마음 또 이번엔 정윤회 씨가 어떻게 이 말에 받아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미 7년 전에 떠났는데 왜 내 말을 못 믿냐? 자, 이 말을 믿을 수 있는 말인지 없는지 우리 국민들도 지금 못 믿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자, 다음에 이 생각에 대해서 박지만 회장은 또 어떻게 받아칠까요? 자, 레이더에 다 걸리거든 거짓말 하지 마. 이런 얘기인데, 지금 박지만 회장이 갖고 있던 정보라인을 통하면은 이 바로 정윤회 씨가 계속 비선에서 개입하고 있다. 이런 증거들이 갖고 있다. 이렇게 지금 박지만 회장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정윤회 씨의 속마음 이어서 보겠습니다. 자, 그만 음해해라. 나를 좀 그만 음해하고 보고서 그만 좀 얘기해라. 이런 생각까지 있고요. 바로 이어서 박지만 회장 속마음 하나 더 볼게요. 자, 내 사람들 다 자르고도 그런 말이 나와? 자, 지금 박지만 라인이 다 정리가 됐기 때문에 이런 오해를 할 수도 있겠습니다. 자, 마지막 속마음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자, 수사 결과를 보자. 내가 무슨 말을 한들 지금 내 말을 믿겠느냐, 이런 내용인데요. 자, 두 사람의 이런 갈등 관계, 오랜 구연으로부터 비롯되고 있는데, 잠시 후에 저희가 그 얘기, 정윤회 씨와 관련된 이야기를 자세히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카카오톡으로 질문이 또 하나 지금 막 들어왔는데요. 하나 또 보겠습니다. 이번에도 조수인 차장에게 질문이 왔네요. 자, 박 대통령과 지만 씨 사이가 나쁘지 않은 걸로 아는데, 자, 박지만 씨 측근들이 경질되고 있는 상황에서 박 대통령이 방관하고 있는 건 아닌지, 그렇죠. 누나가 왜 동생의 라인을 이렇게 다 잘려나가고 있는데 방관하고 있는 건 아닌지, 사이가 틀어진 건지 궁금하네요. 이렇게 대답이 왔는데, 사실 뉴스탑10 쭉 보셨으면 어느 정도 답이 있을 텐데 조수인 차장이 짧게 정리를 해주시죠. 네. 일단 이 박근혜 대통령의 인사 스타일 때문에 계속 비선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는데요. 박근혜 대통령이 왜 이 사람을 기용하고 또 왜 이 사람을 경질하는지 이 자체가 의문점이 들 때가 많습니다. 예. 그래서 이 박지만 씨 측근들이 올 1월부터 줄줄이 경질이 됐습니다만, 이게 오비일학식으로 우연에 벌어진 것인지 아니면 정말 원인이 있는 것인지, 그거는 지금 청와대 출입 기자들도 제대로 모르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박근혜 대통령이 누구를 기용하고 아니면 누구를 교체할 때는 그 기자간담회라든지 아니면 직접 나와서 하는 그 설명회 형식을 통해서 투명하게 인사 문제를 접근하는 것이야말로 이런 문제를 포함해서 많은 걸 해소할 수 있다고 봅니다. 예. 자, 두 사람 사이 가족 관계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아주 나쁘진 않을 텐데, 여러 가지 갈등이 불거지다 보니까 조금 이렇게 어렵게 비춰지는 측면도 있어 보입니다. 자, 이번 소식 여기까지 정리를 하겠습니다.